매주 수요일 이 남자를 만나는 날입니다. 청래당 정청래 전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오늘이 노동절입니다. 네. 정치인은 노동자입니까? 정치 노동자입니다. 정치 노동자. 네. 예. 예,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쉬기도 했고 쉬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저희 라디오는 안 쉬고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방송 노동자이시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예, 오늘 뭐 날씨도 좋고 해서 나들이 가는 분도 많다고 하던데 예, 재밌게 놀다가 오시고요. 사고 없이. 자, 동물국회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자유한국당 해산을 요구한 국민총원 또 뭐 150만을 돌파했다고. 네, 150만 돌파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원외에서 지금 원내에 저런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 눈. 저거는 상식을 벗어난 행위고요. 예. 민주당의 김민기 의원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자기가 의원들 앞에서 정말 설득력 있게 얘기를 했다.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고 그랬더니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 천하에 겁없는 정청래 의원도 선진화법에 대해서는 덜덜 떨었다. 근데 자유한국당은 저렇게 겁없이 예. 저런 거 보면 호환무치하다. 예. 그랬더니 다 이해가 됐대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아마 기사가 안 떴을 때 제가 뭐 방송에 가서 국회법 165조, 166조에 따라서 지금 감금 뭐 회의 방해하는 의원들은 다음 총선에 출마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제가 첫 일성을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처음에는 자당 의원들에게 쫄지 마.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던데. 본인이 많이 쫄았더라고요. 예. 사개특위 정개특위 이제 통과될 때는 그래서 몸을 못 쓰고 예. 오히려 이제 말만 하는 건데 국회 선진화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정신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는 몸을 쓰지 말고 말을 해라. 예.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여야 합의가 안 됐을 경우 꼭 통과시켜야 될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5분의 3 동의를 얻어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상정해서 330일 안에 처리해라.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예. 언론들에서 잘못 보도하고 있는 것이 여야가 합의 안 됐는데 왜 패스트 트랙을 띄우냐. 예. 그 말은 정확하게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되면 제일 좋지만 예. 어쨌든 한 군데에서 반대한다고 중요한 법을 통과시키지 말라는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중요 법안, 쟁점 법안은 여야 합의가 안 됐을 경우는 5분의 3의 동의를 얻어서 330일 안에 통과시켜라 하는 취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330일 안에 얼마든지 대화 협의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330일이면 선거법 같은 경우는 대단히 곤란하거든요. 내년 2월 달이나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두고 있냐면 상임위의 3분의 1 이상의 국회의원이 요구를 하면 안건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여야 동수로 구성을 해서 180일이 아니라 90일 안에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90일이 절약될 수 있죠. 예. 이제 그리고 법사위에 또 갑니다. 그럼 90일 동안 최장 머물 수 있는데 자유한국당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거기는 90일이 날짜가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예. 그리고 법사위를 통과하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서 부의해라, 통과시켜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 본다면 사개특위는 6월까지거든요. 그러면 예. 2달 안에 이제 처리를 하죠. 그리고 법사위를 가죠. 그럼 90일. 그러면 5개월 앞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개월 이후에는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죠. 그러니까 330일인데 줄이고 하면 180일 안에도 가능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까 그 국회 선진화법 얘기해 줬는데 그 법조문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방해했을 때는 뭐 5년 이하 1,000만 원 이하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166조에 정확하게 예. 어떻게까지 나와 있냐면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부근에서 예. 폭력, 감금, 또 퇴거불응 이런 폭력 행위가 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유한국당은 더 중할 것 같아요. 제목이. 다중의 위력을 이용할 경우에는 예. 7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법이 무서운 것은 선거법하고 연동돼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벌금이 500만 원 이상이면 5년 동안 출마 자격을 박탈해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1,000만 원 이상 뭐 이 7년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10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처음에는 이 제목에 대해서 너무 좀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 같아요. 잘 예. 몰랐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이
고발을 했는데 이게 또 지금 영상으로 다 찍혀 있기 때문에 체증이 나중에 다 돼 있어요.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설령 여야 간에 타협을 해서 고발을 취한다 할지라도 예. 이것은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최이배 의원 같은 경우 강금에 동참한 11명은 이미 112로 신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타협하고 취하를 설령 할다 할지라도 하더라도. 검찰 수사는 그냥 간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166조 위반을 한 국회의원들은 이제 패스트 트랙이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검찰 수사 트랙만 남았다. 예. 네. 알겠습니다. 수사 트랙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예. 한국당 해산청원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참한 건 원인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건 뭐 일부에서는 민주당 당직자 내지는 지지자 당원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국민적 분노죠. 예. 이렇게 많은 인원이 민주당 당원들만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 이게 불가능하고 오늘 또 자유한국당 어떤 의원이 이것이 300만이 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분 덕분에 300만도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역풍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장외투쟁하고 국회에 들어오지 않고 하면 역풍이 불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제 정치는 명분이니까 돌아오려면 명분이 있어야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에 사과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꼬리를 팍 내린 거죠 지금. 사과할 리가 없죠. 본인들이 사과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광화문에 천막을 설치를 할 생각이었는데 박원순 시장이 절대 불어. 그래서 거기도 천막도 설치를 하지 못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내부적으로는 아마 사분원열 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발 조치 당하는 의원이 있고 고발 안 당하는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는 고발 당하고 누구는 고발 안 당하고 어쩌면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이런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물리력, 폭력 이거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예. 같습니다. 추경 문제도 있는데 그 추경 내용에 보면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또 경제 문제 이런 게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좀 유연하다면 예. 패스트 트랙은 패스트 트랙이고 예. 어쨌든 우리는 민생이 중요하니까 추경을 위해서 국회에 복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가장 명분이 있고 깔끔해요. 근데 그걸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좀 지켜보고요. 자, 민주당 새 원내대표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5월 8일 날 예,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이번에 뽑힐 원내대표가 다음 총선까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진두지휘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원내대표인데 3파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각자 본인이 승산있다고 다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일 어려운 선거가 원내대표 선거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유권자고 반장선거.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김태년 의원이 제일 앞서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던데요. 언론에서는 뭐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 뭐 세 분 다 만만치 않아요. 예. 그래서 어디에서는 일중 일약이라고 예. 하기도 하고. 예. 근데 그 일강은 다 각자 자기가 그래요. 일강이라고 그러고. 예. 어디는 이강 일약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아마 일주일 남았는데 뭐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예. 다 씁니다. 김태년 의원은 뭐 정통적 친문 거기다가 이해찬 대표하고도 친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운동권 이인영 의원 그 친문 일각에서 이인영 의원을 도와준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아마 지난번 대표 선거 때 김진표 의원을 밀었던 분들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뭐 소문이 무성한데요. 네. 제가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근데 이제 알고 계시면서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뭐 하여튼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1차 투표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1차 투표에서 가반수가 안 되면은 다시 한번 투표. 결선 투표합니다. 2명 놓고. 1등, 2등 뭐 예. 놓고. 그래요. 노웅래 의원은 비주류인 것을 좀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벌써 세 번째 도전이잖아요. 이 동정표 같은 거 없습니까? 없을 거요 그런 거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친문이다 비문이다 뭐 운동권이다 이게 중요하지 않고 예. 누가 원내대표가 되는 것이 내가 공천받는데 유리하냐. 뭐 이걸로 다 계산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식의 뭐 친문 비문 뭐 비주류 주류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상. 그래요. 네. 그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저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이제 짝을 맞춰야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조금 전투력이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대화 타협 좀 부드러운 리더십이 필요할까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밀고 당기기잖아요. 그래서 밀당을 잘하는 사람이 아마 유능한 원내대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강대 강으로 대치한다고 해서 여당한테 유리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봤을 때, 명분이 있는 전략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실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굉장히 좀 강성으로 돌아서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제 추측입니다만 황교안 대표하고 굉장히 불편한 동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경원 원내대표도 본인이 지금 대권 반열에 들어가려고 좀 무리를 하지 않나 이런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은 언론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넣고 대선 주자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를 넣는 순간 예. 황교안 대표는 1등을 못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둘이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예. 그리고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예. 또 황교안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좀 불리하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둘이 아마 미묘한 물밑 신경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예. 황교안 대표가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공무원 출신이다 보니까 예. 이런 뭐 정무적 판단이라든가 혹은 정치 문제에 있어서 나경원 원내대표보다 한 발짝 뒤처지는 거 아니냐. 앞으로 이제 총선이 이제 임박하고 또 이제 원내 병행 투쟁이 될 텐데 국회의원을 안 해본 사람은 아무래도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 본다면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도권을 다 쥐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장외투쟁을 한다 그러면 이제 당대표 중심으로 돌아가겠지만 장외투쟁을 길게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성격상. 그래요. 국내 정치는 거기까지 하고요. 지난 토요일 4월 27일이 판문점 선언 1주년 맞는 날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쪽 행사로만 치러졌습니다. 북한이 동참하지 않았어요. 북한도 엄연한 국가이지 않습니까?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고 근데 같이 하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현재로서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자, 그러면 언제쯤 풀릴까요? 뭐 올해 안까지 기한을 줬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14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문을 보면 올해 말까지 기다리겠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말 언제든지 그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김정은 위원장이 두 가지 모순된 얘기를 했어요.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는 적대적이다. 예. 그렇지만 트럼프와 나와는 우호적인 관계다. 이런 연설이 없어요. 사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그걸 미뤄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조속히 3차 북미 정상회담 하자 예. 하는 러브콜을 트럼프한테 계속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 그 전에 남북 정상회담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으로서는 지금 러시아 푸틴도 만나고 해서 본인도 육자회담을 원하지는 않지만 육자회담 카드를 지금 꺼내든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러면 시간이 무한정 늘어지죠. 예. 그리고 육자회담을 한다면 이것이 안 좋은 이유가 그냥 북미 정상회담 하면 정상끼리 톱다운 방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예, 예. 육자회담의 대표들은 차관복급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육자회담은. 예, 예. 그러니까 일종의 벼랑 끝 전술로 육자회담 카드를 내놨고 그리고 푸틴으로부터 다자안보 체제 이걸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뒤에는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다. 이렇게 간 건데 그거는 뭐냐면 사실상 협상하지 말자 이런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래 본다면 이걸 추스리고 그건 하나의 그냥 위협 카드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처음이자 마지막 모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결국은 푸틴이 육자회담 이야기했는데 육자회담보다는 정상끼리 만나서 톱다운이 훨씬 일을 푸는데 쉽다. 지금 25년간 육자회담 등등을 통해서 했는데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정상 간 담판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 효과적인 부분인데 결국은 이 문제는 차관복급에서 해결될 일이 예. 아니고 정상 간 어쨌든 담판으로 해결될 문제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대화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남북 또 북미 좀 좋은 소식을 가지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청래당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2부 정면 인터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함께 오겠습니다.